자, 오늘 금속 가르치러 온 이강신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 금속 배울 건데, 금속이 원래 화학 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합과학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운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범위가 똑같이 내려왔고, 똑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예비평가에서도 똑같이 금속이 나왔기 때문에 화학 원 수준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금속이 원래 킬러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문제도 되게 많을 거고 아마 강의해 주신 분들도 많을 텐데 풀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연역적으로 절대적인 풀이가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거를 위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학생분들도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스킬 뭐 내분 배웠는데 이거 적용 언제 하지?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속 강의에서는 제가 가이드를 한번 드리면서 이제 스텝별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풀어봐라 라고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푸시다가 여러분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시게 되면 스텝별로 다 순서 뒤바꿔 가면서 마음대로 이제 조작해 가시면 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스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한번 스텝별로 이제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금속이고요. 금속이고 제가 스텝을 하나하나 이제 써볼 건데 스텝 1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거든요. 금속의 반응성. 선생님 반응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금속의 반응성이 뭔지 궁금해하지 말고 그 반응성이 첫 번째구나. 그러니까 반응성으로 처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스텝 2라고 적을게요. 스텝 2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하량 보존 법칙. 제가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 긴 한글을 처음에만 이렇게 쓸 거고 나중엔 전보로 이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인데 스텝 2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스텝 2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전하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킬 만한 식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3. 스텝 3는 제가 뭐라 말했죠? 자, 스텝 2가 우리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이 미지수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미지수를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스텝 3, 이제 미지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스텝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스텝 3가 뭐라고요? 자, 스텝 3는 스텝 2에 전하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스텝 3 미지수 관리에서 스킬을 3가지 알려줄 거거든요. 자, 미지수 관리라는 건 사실 스킬인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첫 번째가 이제 변화량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변화량이고요. 변화량이 뭘까요? 자, 변화량이라는 게 제가 어떤 단위 반응 같은 걸 하나 써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반응이 몇 번 했냐, 몇 번 했냐를 통해서 실제 뭐 양이온수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스케일 맞추기라는 이제 두 번째 스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1대 2다. 자, 1대 2는 2대 4다. 2대 4는 3대 6이다. 1대 뭐 3하고 6 이런 숫자를 서로 조정해서 맞춰보는 이제 그런 스킬이고요. 세 번째는 내분입니다. 내분이라는 건 뭐 이제 이 금속 비단 금속뿐만 아니라 어떤 중간값을 찾고자 할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미지수를 도입하지 않고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지수 관리에 넣어둔 거고요. 이 미지수 관리까지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겠지만 애초에 스텝 1, 2, 3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다 어떻게 푸는지 보였기 때문에 스텝 1, 2, 3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일 거잖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안 보일 거잖아. 그래서 제가 스텝 4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자, 출제 구조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이 출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스텝 1, 2, 3를 적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와가지고. 자, 이게 시험지처럼 보이겠지만 금속 문제거든요. 이렇게 커요. 제가 한 6대 4 비율 정도로 한번 나눠보고요. 자, 여기 위에다가 제가 실험 과정이라고 적을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실험 과정이라고 한번 적을 거고, 밑에다가 실험 결과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시험지가 아니라 금속 문제고요. 자, 실험 과정 보시면은 이제 가나다가 있을 거고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표가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거기 내부에, 뭐 너무 많아요. 칸이 너무 많고. 자, 뭐 가나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미지수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박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Wg이니, 뭐 X몰이니, 뭐 V ml니, 막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미지수를 좀 부분 묶어가지고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묶는다든가. 자,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문제를 이제 부분적으로 푼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제를 부분적으로 푼다는 게 무슨 얘기죠? 스킬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스텝 1, 2, 3, 4에서 3 한번 보시면은, 자, 스킬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에 변화량, 스케일, 내분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이게 다 어떤 특정 경우에서 쓸 수 있는 거겠죠, 스킬이란 게. 그 경우가 문제를 부분적으로 이제 푼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스킬을 적용하기 위한 형태가 있고요. 제가 그 형태가 뭔지 출제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 안 지우고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출제 구조를 서로 뒤바꿨을 때 스킬이 그대로 적용됨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텝 1, 2, 3, 4 중에 이제 스텝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 반응성인데요. 제가 금속의 반응성에서 이제 금속을 생략을 했고요. 반응성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반응성이 뭔가요?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성이 당연히 이제 금속 얘기고요. 자, A가 B보다 크다 라고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냥 이 대소관계를 보고 반응성이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밑에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 자, 산화 잘 되는 게 있을 거고 환원 잘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A가 산화 잘 될까? B가 산화 잘 될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A가 산화 잘 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B는 산화가 덜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산화가 잘 되는 친구는 환원도 잘 될까? 환원 덜 되겠죠. 자, 덜 된다고 써주시고요. 그럼 반대로 써야 되니까 B는 환원이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다가 좀 중요해가지고, 자, 이 개념. 자, 산화되는 친구에 대해서 대상을 좀 적을 필요가 있어요. 산화되는 친구는 이제 금속이고요. 환원되는 친구는 이제 양이온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적었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환원돼. 그러니까 B이온이 있는 거에 금속 A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비커 하나 그릴게요. 자, 비커 하나 그려가지고 수용액 속에 이제 B이온이 이제 존재하는 상태고 여기다가 금속 A를 다이빙 한번 시켜본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반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를 보셨을 때 뭐 A를 조금만 넣어가지고 B 이온이 좀 남는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자. 그러면 A 이온이 있을 거고 B 이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중요한 거. 자, 비커에서 요 한 켠에 남은 친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B 이온이 환원됐으니까 금속 B 상태로 하나 남게 되고요. 요 상태에서 한 번만 더 가볼까? A를 더 넣는다 생각해봐요. A를 더 넣어, A를 더 넣어, A를 더 넣어. 더 넣으면 B 이온이 전부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A 이온만 남게 되는 요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B가 어떻게 되냐? B 이온이 전부 다 금속으로 바뀌니까 B가 조금 더 늘어난, 자, 왼쪽보다 조금 더 늘어난 요런 상태 한번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A를 더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를 더 넣어. 반응할 B가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그대로 비커 한 켠에 다이빙한 A가 남게 된다. 이게 이제 반응성 끝이에요. 다시 A랑 B랑 이렇게 있어. 산화 환원되는 관계 나왔고 비커에서 금속을 다이빙 시켜서 양이온을 환원시킨다. 환원된 양이온은 금속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성에 대한 얘기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반응성이 이제 두 개일 때는 알겠는데 세 개일 때는 어떨까? 자, A, B, C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자, 봐봐요. 비커를 하나 더 그리고요. A를 다이빙을 또 시킬 건데, 자, 수용액 상태에
자, B이온과 C이온이 두 개 존재할 때는 도대체 뭐부터 반응할까요? A가 산화 잘 되잖아요? 산화가 제일 잘 될 거고요. C가 제일 덜 되죠. 그러면 지금 B이온이랑 C이온 중에 근데 A가 B도 반응시킬 수 있고 C도 반응시킬 수 있는데 뭐부터 반응하나요?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C부터 반응하는 게 맞고요. 상황을 좀 써줄게요. 자, A 이온이 있고 B 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C 이온도 A를 조금 넣었으면 있었겠죠? 그래서 한 켠에 자 C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A를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더 넣었어. 더 넣으면 A를 더 넣으면 당연히 A 있겠죠. 그 다음에 B 이온이 있을 거고요. C는 전부 다 소모가 됐어. 소모된 다음에 옆에 B도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랑 C가 둘 다 있으면 반응성 제일 약한 애부터 패서 금속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B도 환원시켜서 이제 금속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만약에 얘를 금속 A를 더 넣어요.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러면은 B가 전부 다 환원이 되실 거고 B가 조금 더 늘어난 이런 상태일 거고요. 한켠에 A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A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요 마지막은 이제 금속이 세 가지나 있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반응성이 이번엔 요런 식으로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요게 사실 묘미거든요. 자, 요 케이스. 요게 이제 다시 왼쪽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자, 이 스텝 1의 반응성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숨겨진 반응성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은 이게 그냥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산화되었다. 자, 이런 조건을 주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주고, 막 풀다가 변화량 같은 게 안 맞아서 알고 봤더니, 그, 다이빙 시키는 금속이 중간인 거야. 반응성이 중간이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비커 한번 그려보시고요.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자, B이온이 이렇게 있을 거고, C가 있을 거예요. A를 다이빙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자,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이,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C는 환원이 됐어. C는 이렇게 환원이 된 상태고요. A 이온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자, B 이온도 있습니다. C 이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요 금속을 알아맞히는 게 사실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B면은 쪽의 반응성이 CAB 순인 거고요. C면은 BAC 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경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다 다이빙을 시키는데 A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A가 너무 많은데 C밖에 없어. B는 양이온이야. 이러면은 반응성이 BAC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반응성에 있어서 스텝 1 반응성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원래부터 그냥 산화 환원되는 친구들의 그 대소관계 뭐하고 반응을 하겠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 그냥 미지수플레 라고 하시면은 그냥 너무 정신없는 거고 그냥 원래부터 어떤 반응성으로 하냐라는 건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시면은 오케이, 반응하는 순서는 알겠어. 그러니까 뭐랑 뭐 반응하는지 알겠는데 도대체 몇 개씩 반응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가 산화되면은 이제 A 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이온이 있잖아요. B 이온이 있으면은 이제 B가 될 텐데요. 도대체 A 몇 개랑 B 몇 개랑 반응할까? 요거에 대한 공식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뭐 M개만큼 반응한다 라고 한번 써볼 거고요. B는 N개만큼 반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A M개 반응해서 B N개 생성된다. MN 발음 구별되시나요? 하여간 이렇게 반응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스텝 2. 스텝 2가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A랑 B랑 몇 개씩 반응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크게 한번 쓸게요. 예를 들어서 A 이온이 있는 수용액에 B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이온이 처음에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이온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요거랑 이제 반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 이온이 수용액에 있는데 B를 다이빙 시켜서 B를 한번 생성시켜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다가 MN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MN. M개 A 이온이 반응해서 N개 B 이온이 생성된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M이랑 N만큼 반응하네요. 알겠는데 MN을 어떻게 구하냐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M 곱하기 A가 N 곱하기 B가 되도록 반응합니다. 다시. 선생님, M과 N만큼 반응한다면서, 그러니까 M과 N을 모르니까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하는 개수는 M 곱하기 A가 N 곱하기 B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식이에요. 선생님,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M 대 N은, 그러니까 B 대 A만큼 반응한다는 거네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3이면은 M 대 N은 3 대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좀 나아가서요. 제가 이거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알겠는데, 선생님,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저 이거 그냥, 다 알니까 그냥 이거들을 풀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자, 문제가 미지수가 제가 너무너무 많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MNAB 미지수 총 몇 개죠? 4개예요. 이거 풀려면은 미지수 몇 개 알아야 돼요? 몇 개 알아야지 풀 수 있었을까? 3개 알아야 되거든요. 미지수 3개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면은 B 알 수 있죠. 미지수 3개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다 미지수로 해놓는다고.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스텝 3 미지수 관리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스텝 3로 갈게요. 그래서 스텝 2에서 저희 전하량 보존 법칙, 요 미지수 4개가 있는데 요 3개를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3개를 풀 수 있는 스텝이 이제 미지수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3, 이제 미지수 관리인데요. 미지수 관리에 제가 옆에 적어놨듯이 이제 총 3가지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변화량이고요. 변화량. 자,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 맞추기가 있어요. 스케일 맞추기. 선생님 너무 외계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내분. 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요. 자, 반응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몇 번 반응했니?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A가 2 플러스가 안에 있었어요. 몇 개 있을까? 자, 몇 개? 자, 한 3개. 3개쯤 일단 생각해봅시다. 여기다가 B를 그냥 넣었어. 충분하게 넣었어요. 넣었더니, 자, A는 다 날라갔고요. A는 이제 다 금속화됐고, 옆에다가 이제 B 플러스라고 했을 때, 요 네모 칸에 뭐 들어갈까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제가 화살표를 한번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A, E 플러스 이렇게 써보시고요. 반응해서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썼을 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룰 이제 도구 형태인데, 자, 제가 네모라고 한번 해보고요. 옆에다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야 될까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1이라고 써보고요. 2라고 써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1개, 2개만큼 반응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개만큼 반응해서요. 2개가 생성되었다. 라고 해보고요.
여기 밑에다가 제가 하나 적어보면은 이제 전체 양이온수 이런 거 하나 적어봐도 되겠죠? 양이온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3개였거든요. 3개였고 전하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요 네모칸에 들어갈 건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양이온수는 이제 6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3에서 6이 됐으니까 3 증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옆에 단위 반응에 있어서는 1 증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 때 이 어떤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이해를 해야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 2 플러스 있고요. B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1 증가인데 3 증가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1분의 3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3번 일어났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이렇게 쓴 다음에요. 이게 3이니까 곱하기 3을 해보는 거예요.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요거 너무 당연한 듯이 했던 마이너스 3대 플러스 6이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변화량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 안 줬어. 안 주고 그냥 B가 B 플러스 된다는 것만 알아. 양이온수가 3만큼 증가했대. 그러면은 몇만큼 반응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으로 나와서 이런 과정을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인데요. 뭐 별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볼까? 자, 뭐 수용액 속에 A 이온이 있고요. B 3 플러스가 있고 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3대 1만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A이온이랑 B이온의 실제 수는 얼마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3대 1은 예를 들어서 뭐 6대 2로도 쓸 수 있고요. 뭐 9대 3으로 쓸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줄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번이라고 하고요. 뭐 2번에는 A랑 B랑 1대 1만큼 있다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뭐 1대 1은 2대 2도 되고 뭐 3대 3도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고정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이 하나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조건 같은 걸 몰아줄 수 있냐면 1과 2에서 뭐 B 수의 B가 예를 들어서 뭐 2대 3이다 라고 하시면요. 저희가 감을 잡아볼 수 있는 게 B가 2대 3이려면은 뭐 무수히 많겠지만 요런 거 한번 잡아보면은 이거 정답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요 비율 값 6하고 2, 3, 3 이게 다 비율 값이거든요. 요거를 실제 값처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스케일이라고 이제 저는 명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2대 3인 거를 하시면 되고 꼭 6대 2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3대 1이라고 있잖아요. 3대 1이라고 있으면 2에서는 그냥 2분의 3배니까 2분의 3대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너무 간단해요. 변화량부터 시작해서 스케일까지 너무 간단했고요. 다음에 이제 내분 한번 볼 건데요. 자, 비커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서 A2 플러스가 한 개만큼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의 총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말한 전하량은 그냥 요 달린 몇 가 이온이냐 요 숫자의 합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A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2일 거고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비커에 있는 평균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한 개 있으니까 1 나눠가지고 자 2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하나 제가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A 이온이 하나 있고요. B 이온도 한 개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총 전하량 얼마일까요? 자, 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5일 거고요. 1 더하기 1이니까 2 해서 뭐 플러스 2.5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는 좀 심한 문제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보고요. 자, A2 플러스가 3개 있고요. B3 플러스가 2개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총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플러스 12겠죠. 2, 3, 3, 2.
5로 나누면은 평균 전화량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문제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기출에 있는 예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자, A2 플러스 이렇게 있고요. B3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이온에 대한 수를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총 6개라고 주고요. 총 전하량이 플러스 15다.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이제 A랑 B랑 각각 얼마 있는지 구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M 대 뭐 N이다. 그래서 M 더하기 N이 6이고 뭐 2M 더하기 3N이 15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린 워낙 풀어야 될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면요. 자, A 플러스 이렇게 왼쪽 두시고요. 전하량, 산화수 큰 거 오른쪽에 두시고요. 중간점 하나 찍으시고요. 산화수 작은 애가 전부 다 6개만큼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플러스 12만큼 있겠죠. 산화수 큰 친구는 이제 플러스 18만큼 있을 거고요. 자, 15가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간격이 3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대 3은 1대 1이죠. 1대 1이니까 이게 3개만큼 있다. 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근데 1대 1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요 숫자가 그럼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A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크로스가 됩니다. 크로스가 돼서 요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하고 엮이는 거고요. 왼쪽하고 있는 애가 오른쪽에 엮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주고요. 3 플러스 드릴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합이 6이라고 주시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16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좀 달라졌죠? 이번에 미지수 두지 말고 한번 수직선 그래서 풀어보자니까.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A2 플러스 쓰시고요. B3 플러스 한번 쓰셔볼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12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고 이번엔 중간에 플러스 16을 제가 받겠죠. 그러면 이번엔 4대 2일 거거든요. 자, 이러면 A가 4개 있을까요? 아니라고. 자, A가 2개 있고요. B가 3개 있어요. 계산해볼까? 자, 2 더하기 4는 6이고 2, 4, 3, 4, 10이니까 4 더하기 10은 16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분이라는 게 이제 보이나요? 여기 밑에?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뭐 A 이온이 있고요. A 이온이 있고 이제 B 이온이 뭐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에 뭔가 총 전하량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 간격이 M 대 N이면은 A, B가 실제로 M만큼 있고 N만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분이었어요. 저희 이제 스텝 1, 2, 3까지 해봤으니까 간단한 문제풀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살짝 풀어본 다음에 좀 내공을 쌓은 다음에 이제 스텝 4로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심화 과정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내용만 다다다다 해가지고는 지금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스텝 1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자, 이제 문제 띄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화면 넘겨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뭐, 출처는 뭐 상관없고요. 하여간 화학 원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자, 이 상황 보시면요.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아니다. 저희가, 제가 너무 이제 버릇이 나와가지고 그냥 맘대로 푸는데, 자, 여러분을 위해서, 자, 스텝 1부터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 자, 반응성부터 해봅시다. 자, 반응성,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반응식 한번 볼게요. 자, 금속 Y가 있는데, Y는 산화됐어. 자, X 이온인데, 자, X가 됐어. 자, 침팬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자, X가 Y, 아니죠? Y가 X보다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전하량 보존 법칙 이제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뭐라고 쓰도록 할게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 전하량 보존 법칙 쓰시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자, A, MX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Y 플러스가 되셨고요. 여기 앞에 이제 네모랑 세모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A, B 이렇게 썼어요. 알겠어. A, B인데 선생님,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미지수잖아요.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자, 이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xn 플러스 n몰이 들어있는 거에 어떻게 넣었더니 y가 자, 2n몰만큼 이런 식을 쓰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m 곱하기 n은 자, 2n 곱하기 1. 어머머머. 그러면 m이 2다. 자, 끝났어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자, 스텝 1, 2 잘 밟았죠? 그래서 x의 산화수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감소했으니까 아니고요. 자, y는 환원제이다. 산화됐으니까 맞고요. m은 2다 해서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됐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그냥 화학 원 문제고, 자,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바로 스텝 2로 넘어가고 싶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스텝 1부터 한번 써보면요. 자, 스텝 1. 가를 한번 보실까요? 자, 가에서 G를 다이빙 시켰어요. 그러니까 X 이온이 있는데 G를 다이빙 시켰으니까 오케이. 자, G가 X보다 크다라는 건 알겠고요. 나를 보시면은 이번엔 Y 이온이 있는데 다이빙 시켰어. 자, G가 Y보다 크다는 알 수 있는데 근데 X랑 Y는 어떻게 되죠? 아니, 뭘 어떻게 해요? 모르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고요. 지금 여러분이 막 그냥 막연하게, 그냥 GXY겠다, GYX. 전혀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스텝을 밟아 나가야겠다고 해서 일단은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텝 2로 가보게 되시면, 자, 스텝 2에서 또 전화량 보존 법칙 저희가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가를 한번 보시면요. 가에서, 자, x2 플러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2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네모랑 세모 제가 이렇게 써보고요. 가에서 x2 플러스가 3n이었잖아요. 3n이고 g는 a니까 자 2는 똑같죠. 따라서 a는 3n이다까지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나를 보시면요. 다이빙 시켰어. 오케이. 그럼 y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2 플러스가 된 거는 알겠는데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가 같은 친구들만 봤어요. 지금 원래 양이온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양이온 하나 있어야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나에서는 하나가 있었는데 양이온수가 2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적용하기 굉장히 애매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은 우리가 안 배웠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 식으로 풀 수 있도록 조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 문제 보시면은 3n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에 n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총 2n만큼 반응했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n만큼 반응했다고 보시고 g는 3n만큼 있었으니까 2대 3이죠. 그래서 m 대 2가 3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m이 3이다. 이렇게 푸시는 게 맞고요. 제가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요 2n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2n이라는 게 제가 썼듯이 이제 반응 전에 3n이 있었고요. 반응 후에 n이 있었죠. 그래서 전 있으면 후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요 2n을 한번 이런 식으로 묶어보시고요. 3n을 앞에다 한번 쓰실게요. 쓰시고 여기다가 n을 쓰시게 되면은 사실 이 화살표가 등식이니까 넘어가서 2n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요거를 조금 더 펼치면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g는 원래 3n만큼 있었을 거니까요. 요 친구를 이제 반응 전이라고 하시고 요 친구를 이제 반응 후라고 해봅시다. 사실 전화량 보존 법칙은 요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하나짜리 식을 드린 거고요. 원래는 반응 전의 전화량 총합과 반응 후의 전화량 총합이 같다라는 게 이제 전화량 보존 법칙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음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산화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텝 1에 일단은 가보시면, A가 모두 산화된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 알겠고, C 이온을 넣었기 때문에 C가 가장 작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확정이 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스텝 2로 가셔가지고, 스텝 2, 선생님, 전화량 보존 법칙 뭐 어떻게 써요? 전화량 보존 법칙. 그냥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네요. 전화량 보존 법칙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잖아요. A가 있으면 E 플러스 이렇게 있죠. C 이온이 반응해가지고 A 이온이 생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네모, 세모 똑같이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2라 쓰고 1이라고 써보는 것까지가 우리의 전화량 보존 법칙이에요. 똑같이 C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3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3 쓰고 1 쓰는 것까지 되면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금속이 이제 본질적으로 ABC의 산화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량 보존 법칙까지는 우리가 통과가 된 상태고, 스텝 3에 이제 미지수 관리하는 거 가야 되잖아요. 요 문제 보시면은 저 가나다로 좀 가볼게요. 가나다로 가보시면 A랑 B랑 합쳐서 6이래요. A, B랑 합쳐서 11이래. 합쳐서 24라고 했는데 다 미지수예요. 요 애들 다 숫자 구해내야 되잖아요. 요것도 이제 미지수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미지수 관리에서 미지수를 풀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될 몇 가지 접근법들, 자, 3가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자, 첫 번째 변화량, 두 번째 스케일, 세 번째 내분이었거든요. 자, 가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가에서는 뭐 써야 될까? 자, 내분 쓰겠습니다. 내분 쓰고요. A2 플러스랑 B3 플러스가 있고요. 요게 합쳐서 6이고, 자, 플러스 몇인지 알아야 되는데 플러스 몇인지 몰라, 내가. 그죠? 자, 가 지금 6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랑 나를 좀 동시에 볼 필요가 있어요. 왜? A랑 B랑 똑같이 종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나 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총 6에서 11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6에서 11 됐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됐죠. 개수가 플러스 5가 되는데, 선생님, 뭐가 플러스 5가 된 거죠? 이제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스텝 1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자,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산화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B 이온이 있어요. 있으니까 A가 모두 반응한 후에 B가 산화돼서 B 이온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금속 A는 이미 없어진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요 B는 B가 모두 산화돼서 나온 비이온이다 라는 걸 아시는 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화량 보존 법칙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C 이온이 있었는데 B3 플러스가 됐잖아요. 여기다가 네모, 세모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B 이온이 5개래요. 요 네모에 들어갈 게 뭘까요? 15겠죠. 그래서 요 C 플러스 V 밀리리터가 이제 15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하나 있고요. 지금 가대, 나대 다 한번 보실래요? C 플러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가나다 이렇게 있죠? 자, C 플러스가 어떻게 될까? 가에서 총 Vml 있고요. 나에서 총 2Vml 있고요. 다에서 총 3Vml 이렇게 있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총을 좋아해요. 자, 총 전화량. 총 전화량 B가 어떻게 될까요? 자, 1대 2대 3 산화수 같아. 자, 총 전화량 1대 2대 3일 거고요. 여기서 스케일 한번 맞춰볼까? 15개 C 플러스 몇 개? 자, 15 플러스 15. 자, 그러면은 플러스 15대 플러스 30대 플러스 45라고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가에서 6개짜리 있잖아요, 여기. 6개짜리일 때 총 전화량 플러스 15라고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분해보면 되겠죠.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B는 3 플러스 이렇게 있을 거고, 플러스 12 플러스 18 쓰시고 중간에 플러스 15를 쓰시면은 3대 3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3대 3이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B가 5개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서는 8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로 가가지고, 다는 어떻게 되냐면 A2 플러스 있고 B3 플러스 있고 C 플러스 이렇게 있죠. 총 24개 있어. 내분 또 쓰나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켜보세요. 자, 여기에서 A가 일단은 3개 있었을 거고요. B는 8개 있어요. 더하기 몇? C는 몰라. 15개 마이너스 몇?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문제를 조금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양이온 종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문제에서 되게 부분적으로만 나타내서 그래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자, 금속 종류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고민을 안 한다니까? 자, 가에서, 자, 금속 종류 어떻게 돼? 자, C가 환원됐으니까 C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에서 나라고 할 때 B는 반응해야 되니까 B도 있어야겠죠. A는 있을까요? A는 없죠.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반응했을 테니까. 나에서 C는 있는 게 확실하죠. 자, B는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류를 해두자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C 이온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C는 일단 반응했으니까 맞는데 A랑 B랑 있을까요? 없다고. only C만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변화량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1에서 24로 증가했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에서 11에서 다는 24예요. 그러면은 13 증가냐?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11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응 전과 후로 봐야 되거든요. 반응 전은 어떻게 되냐면 11이 있었죠. 그 다음에 C가 15개 들어왔으니까 26개 있었고요. 후가 24개니까 우리가 총 몇 감소했어요? 자, 2 감소했죠. 2 감소했으면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변화량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변화량. 변화량이고, 자, 변화량 할 때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단위 반응. 자, C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요. B3 플러스 이렇게 쓰십시다. 하면은, 자, 3대 1이라고 우리가 했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죠? 원래가 2 감소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도 2 감소래. 그럼 곱하기 몇이죠? 곱하기 1이죠. 1이니까 3, 1만큼 반응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8에다가 1을 더한 거고요. 15에다가 3 뺀 겁니다. 그래서 3, 9, 12 해가지고 문제에서 나오는 이제 반응 전 A분의 뭐 B 한다 하면은 3분의 9를 하셔서 3이다 하고 문제를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제 변화량 그리고 스케일 내분을 계속 꼼꼼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원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사실은 그 설명드린 숫자들이 다 이쪽에 답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나랑 나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자, 3대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다에서는 1대 1이거든요. 선생님, 4분의 3대 4분의 장난하세요? 자, 4분의 1을 떼셔야죠. 우리는 숫자를 마음대로 갖고 놀기 때문에 3대 1이라 쓰시고 1대 1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보시면은 자, B는 모두 B 이온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B 이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W 그램이 이렇게 있고요. 2분의 1 W 그램 있죠? 다시. 자, B가 W 그램 이렇게 있고요. B가 2분의 3W 그램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W 그램에 해당하는 숫자 둘 중 하나가 있을 거고 2분의 3W에 해당하는 숫자 둘 중 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가 1대 1이에요. 1대 1.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면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그래프 하나만 이제 다시 그려볼게요. 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3대 1이었대. 저 4분의 3 되게 싫어해요. 자, 이렇게 썼고, 반응이 진행되면은 A 이온은 감소하지 않을까? 다시. 자, A 이온이 이렇게 있고요. Bn 플러스가 있는데, 반응을 하면 할수록 A는 좀 감소할 거고요. B는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 영역이 좀 이렇게 증가해야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직관을 좀 아시면은 요 왼쪽에 이제 3이 A 플러스고 1이 Bn 플러스라는 사실을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스케일 맞추기 저 있잖아요. 스케일 맞추기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자, 3대 1이 있었고요. 1대 1이 있는데 2분의 3대 2분의 3이라 쓰셔야겠죠. 맞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우리 좀 지우고, 자, 전화량 보존 법칙 쓰러 가봅시다. 전화량 보존 법칙 쓰시고요. 자, A 플러스 있었습니다. 자, B, N 플러스 있었고요. 여기에 네모 쓰고, 자, 세모 한번 써봅시다. 다 들어갈 거 나왔어요. 자, A가 3에서 2분의 3 갔으니까, 자, 2분의 3이라 쓰시면 되고요.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자, 2분의 3 곱하기 1이 있고요. 2분의 1 곱하기 N이 있으니까 N은 3이다 해서 문제가 끝나게 되는, 너무너무 쉽게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A3 플러스가, 자, ON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B를 다이빙을 한번 시켜볼게요. 다이빙 시켰어. 오케이. 그 다음에 A3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환원이 됐겠죠? 환원이 돼서 A가 있을 거고요. 반응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응 전이고, 이제 후라고 하면요. A는 있는데, A3 플러스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B는 반응해서, B, 여기서 N 플러스일 거고, 그 다음에 B가 또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가지 전부 있을 수는 없는데, 하여간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B는 모두 Bn 플러스가 됐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안 남았다고. 아, 그러면은 요 경우가 이제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럼 종류는 알았는데, 숫자는 어떻게 될까? 여기 보시면은 A3 플러스가 맨 처음에 5n만큼 있었고요. B는 3n만큼 있었거든요. B가 전부 다 B 이온이 됐으니까, 오케이. 여기 3n. 이건 확정인데, 5n은 어떻게 될까요? 총 얼마일까요? 만약에 5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통합 사회를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A 어차피 똑같은 A니까 총 5n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반응 전이나 후나 A 종류에 해당하는 건 5n이고요. B 종류에 해당하는 건 3n이라는 거 알아서 여기 보시면은 5대 3을 뭔가 만족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숫자가 3, 얘가 2니까 이렇게 합쳐가지고 5를 만들면 될 것 같고, 남은 거를 그냥 P라고 쓰시면은 3, 5대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사실은 되게 스케일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표에서는 사실 n이 빠졌을 뿐이지 그냥 자연수 5대 3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요 3을 그냥 1이라고 쓰시고요. 2를 그냥 3분의 2라고 써도 문제를 여러분은 풀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스케일을 맞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문제 너무 쉽죠? 그냥 풀어보면은, 그래서, 오케이. 자, A가 반응했어. A가 3 플러스가 반응했고요. 그래서 Bn 플러스가 이제 나왔는데, 네모, 세모 쓸 거 아니에요? 요 친구가 2잖아요. 2고, 얘가 3이었고, 3이잖아요. 그래서 반응한 게 이제 En, 그러니까 2라고 쓰시면 되고요. N 플러스는 3이라고 쓰시면 돼서 N이 2다. 이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문제를 되게 쉽게 풀고 있는데 앞에서 스텝을 다 밟아갔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해당하게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런 스텝도 밟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처음에 밟아가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오케이, 알겠는데 저희가 계속 스텝 1 쓰시면서 사실 한 번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반응성?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골탕 먹일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반응성 쓰실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금속 C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킬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 A랑 B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C가 A랑 B 중에 어떤 것보다 반응성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열해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수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A랑 B랑 둘 다 양이온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에 뭔가 변화량에 이제 관여하는 게 사실 A나 B나 둘 다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뭐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감상은 그냥 잘 모르겠다라는 것 같고 뭔가 숫자를 보다 보면 이제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 자, 스텝 2로 가서요. 전화량 보존 법칙 한번 써보려고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하나같이 다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한번 다른 걸로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화량 보존 법칙 2라고 했을 때요. 저 금속 C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된 거는 C 플러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 앞에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종류는 모르겠고요. 네모 쓰고 세모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에 전하량을 우리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여기 근데 C가 플러스가 아니라 N 플러스네. 자, N 플러스 쓰시고 A나 B나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 쓰면 된다 라고 일단은 확정을 짓고 자, 스텝 3로 가봅시다. 이제 미지수 관리 갈 건데요. 자, 미지수 관리 갈 건데 대놓고 변화량 쓰라 나와 있어요. 자, 변화량이라고 일단 써보고요. 변화량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전체 양이온 수, 7, Y 5.5.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자, 처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5N, 3N만큼 들어있다고 했어요. 총 8N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험 1, 2, 3 가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항상 표를 그려야 되네. 아니, 너네들이 아직 잘 못하니까 다 해주는 거고요. 자, 7N이라고 써보시고, Y는 그냥 냅둘게요. 그 다음에 5.5N 이렇게 써보시고,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반응 전이 8N이고, 1이 7N이니까, 자, N이 감소했고요. 8N에서 5.5N으로 꽂아봅시다. 자, 2.5N 감소했어요. 오케이. 뭐, 이건 알겠는데, 요거를 위해서 넣어준 C를 한번 볼까? N 감소하기 위해서 넣어준 C가 Wg이고요. 2.5N은 3W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W 넣는데 N 감소면 3W 넣으면 3N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5만큼 감소했다는 거는 C가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5Wg만큼 반응을 한 거니까 남은 C가 0.5Wg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를 보시면은 3-XWg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X가 0.5라는 거를 먼저 알 수 있고요. 다시 여기 가보시면은 CWg 넣었을 때 이제 N만큼 감소한다 했거든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전하량 보존 법칙, 변화량.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몰라요. 모르고 플러스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N만큼 감소했대. N만큼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었다는 거고요. 결국에 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N을 뭔가 알아야 요거를 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다시 가보면요. 되게 간사하게 이딴 식으로 해놔요. 단조건에 n은 3 이하의 정수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n이 1, 2, 3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고요. 일단은 감소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n대 플러스 1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n이 1이면은 변화가 없을 거고요. n이 2 또는 3이면 감소하겠죠. 그래서 1이 일단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랑 3 중에 하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x는 이제 0.5, 2.5다. 2.5였죠. 남아있는 게 0.5니까 x가 2.5인 거 알겠고요. 여기다 할게요.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 c가 2 플러스인 경우랑 3 플러스인 경우로 좀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드실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2면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일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일 거고요.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죠. n 감소 뭐 오케이. 2.5n 감소 어떻게 할래요? 2.5n 감소. 우리 변화량 하기 위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5n으로 가본다 해봅시다. 몇을 곱해야 될까요? 2.5n을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5n 더하기 2.5n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요. 얘가 2.5n 감소한다고 하면요. 4분의 5n만큼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4분의 15n 더하기 4분의 5n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상해요. 뭐가요? 2.5n만큼 감소했어. 이때 C가 남았어. C가 남았다고요. 남았는데 남았으면 A랑 B랑 다 반응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A랑 B랑 합쳐서 8n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요거거든요. 반응성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간과를 하시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걸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지금 숨겨져 있고 마이너스 5n이 되는 선에서 문제가 끝난 거거든요. 5n이 되는 건 A예요. 그래서 A예요. 4분의 15인 게 없어요. 그래서 2번은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응성을, 숨겨진 반응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일단 C가 A보다 큰 건 맞는데, B가 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다시 와가지고, 자, N이 감소하려면 2N이 빠져야겠죠. 3N, 3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만큼 하게 되니까 1.5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N만큼 하면 되니까, 자, 2N, 3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다 빵! 쓰고 3N 이렇게 쓰시면 게임이 끝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 2.5Wg이 5.5N 만족하려면 2.5N만큼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와가지고 결국 N은 2였네요. 까지 알 수 있으면 이제 보기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응성이 숨겨진 게 종종 나왔거든요. 그 진짜 어려운 화학 문제에서는 다 나왔는데 화학과학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부 다 알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텝 3까지 한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스텝 4가 제가 출제 구조라고 확인을 했는데 출제 구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졸라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다는 거는 결국 문제를 다 풀어봤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그러면 저희 가스라이팅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풀어봐야 되는데 그냥 뭐 가이드다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저는 일관되게 어떻게 가이드를 한번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고 출제 구조 중에 오늘 좀 심화되는 부분까지 하나 정도 건드려 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출문제 푸는데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출제 구조 중에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금속 내부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이제 줄여가지고 금전보라고 아마 부를 건데요. 요거 하나 오늘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면은 여러분 오늘 끝난 겁니다. 자, 금속 내부 전하량 보존 법칙.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할게요, 제가. 자, 금속 내부 전하량 법칙이 뭐냐? 자, 반응식 하나만 쓸게요. 자, Na 플러스. 잠깐만. 자, N. 그러니까 A 이온이 있는 수용액에 B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네. 원래는 그 전하량 보존 법칙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MANB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원래는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관심을 가졌는데 이 친구들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안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가상의 어떤 전하량을 한번 둬볼게요. 이런 식으로 써볼까?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N 곱하기 B가 M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거든요? 이게 왜 성립하냐를 일단 보시면은 A 이온이 있잖아요? A가 됐어요, 결국에. 그 다음에 B가 있으면 B 이온이 결국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가 M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화살표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양쪽 방향 화살표였던 거지. 이렇게. 선생님, 그게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그냥 금속도 내부에 전하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반응하면 결국 얘가 될 거고 얘도 반응하면 결국 얘가 될 테니까 그냥 뭐 A 플러스인 듯 뭔가 풀어보자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선생님, 왜 이렇게 헷갈리게 설명을 하시나요? 라고 설명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 하나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이런 문제 하나 풀어줬을 거거든요. 금속 AB가 있는데 C2온 Vml 이거 3번 넣은 거 그 기출문제 있었죠?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자, 이렇게 해보고요. 여기서 일단 반응성은 A, B, C 순이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자,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를 다이빙 시켜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C를 Wg 넣고요. 다음에 Wg 또 넣고요. 다음에 또 Wg 이렇게 넣어볼게요. 얘랑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다르게 느끼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출제 구조를 알면은 그냥 얘 금속 바꾸고 얘 양이온 바꾸고 여기서 힌트 하나만 더 주면 되겠죠? 자, 반응성이 C, B, A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사실 똑같이 풀리거든요. 자, 이 문제 보면은 문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자,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원래는 양이온 종류인데 이번엔 제가 금속 종류라고 한번 써보고요. 이번엔 금속수라고 한번 써볼게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종류를 뭐라고 줄 거냐면 자, A, B 이런 식으로 줄 거고요. A, B 이렇게 줄 거고요. A, B, C 이런 식으로 주고요. 숫자도 똑같이 줄게요. 자, 6, 11, 24라고 주겠습니다. 완전 이거 농락하는 거거든요. 자, 6에서 11 갈 때 5 증가했죠? 똑같이 뭐 할까요? 자, B가 넣어진 거고 이렇게 갈 때 13 될까요? 아니요. 11 더하기 15 한 다음에 2 감소했기 때문에 24 됐다. 라는 것까지 아실 수 있겠고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수업이 너무 빨라요. 자, B가 자, 이렇게 해볼게. 자, 그 문제에서는 이게 2고 3이었거든요. 요 금속 B거든요. 자, 내부에 3만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 내부 총 전하량이 5, 3, 15만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사실 금속 C로 따지면은 내부에 얘가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니까 15개만큼 있다라고 해서 금속 C Wg이 15개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쓸게요. 요 6이라는 것도 사실 총 6인데 내부적으로 플러스 15라고 했기 때문에
내분점을 또 잡아가지고 내부에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내부에 플러스 18이기 때문에 33 해서 3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39, 12 쓰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양이온이나 금속이나 금속도 내부에 전하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푸는 게 다 똑같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금속 내부 전하량 법칙도 결국에 이제 변화량, 그 다음에 스케일, 그리고 내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다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 구조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얘나 사실 다름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금속 내부에도 전하량이 있음을 가정하고 그냥 똑같이 푸시면 돼요. 겁먹지 마.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 드릴 때 자작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기출문제를 되게 신박한 방법으로 변형했거든요. 다시 이렇게 나눠볼게요. 제가 이 왼쪽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실험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실험 결과가 있었겠죠? 요게 이제 가나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양이온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 중에 양이온이라는 맥락이 있었으면은 저는 금속으로 바꿔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금속 시프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험 결과에 여기 보시면은 요 칸이 있거든요. 요 칸이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에서 양이온 수가 있으면은 전부 다 금속수로 바꿔버렸고요. 양이온 수 B라고 나와 있으면 금속수 B라고 바꿨고, 그래서 바꿔도 똑같다라는 걸 앞으로 증명해 볼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허무하거든요, 이게. 그냥 허무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알면은 쉬우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측면에서 스텝 4를 제시해 본 거고요. 자, 기출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사실 이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왜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속 양이온이 있는 거에 이제 금속 넣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금속의 총 몰수. 너무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러워. 왜냐면 우리는 양이온이 편했단 말이에요. 양이온이 편했는데 조건에서 막 금속 어쩌고 해. 잘 모르겠단 말이지. 뭐 거꾸로 생각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이게 보시면은 양이온에다가 이제 금속 넣는 건데 이 문제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면 어땠을까? 얘랑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제 수업을 안 들은 거고, 자, 얘랑 똑같다니까? 똑같고, 요 고체 금속의 총 몰수라는 게 사실 양이온 수였다. 라고 하면은, 무슨 기출문제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요 문제, 제가 뭐, Vml 3번 넣었다라는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요 상황, 느껴지시나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바꾸진 않겠지만, 우리가 금속 내부 전하량 보존 법칙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금속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스텝 1 잡을게요. 스텝 1으로 가서 반응성인데 아까처럼 또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문제를 좀 치밀하게 읽어. 자, A랑 B 중 한 이온이 모두 반응한 후 다른 이온이 반응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반응한 거 맞네요. 그래서 C가 근데 A랑 B랑 뭔지 몰라. 그래서 A, B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C, B, A.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고요. 스텝 2로 가셔서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 쓸 건데 사실 익숙해지면 이걸 쓰지 않아도 되긴 하죠. 자, C 이온이 결국 생성이 될 거고요. 앞에다가 A가 있을 텐데 여기가 A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모, 세모를 모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을 거잖아요. B 있고, 자, C가 생성이 될 텐데, 여기서도 지금 B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별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더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스텝 3로 가야죠. 왜 가냐? 미지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것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미지수 관리 중에 이제 변화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변화량. 변화량을 사실 바로 요 식을 이용한 변화량을 쓰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할게요. 자, 0에서 4가 됐어. 그러면은 4가 증가한 거죠. 4에서 3분의 20이 되면 플러스 3분의 8만큼 증가하실 거고요. 거기서 8까지 갔으니까 플러스 3분의 4만큼 증가했어요. 여기서 관점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뭐 어쩌라고요? 가 일단 첫 번째 직관일 거고 어쩌라고요 해서 이제 생각하고 다시 문제를 풀러 가봤더니 여기서 증가한 거, 여기서 증가한 거, 여기서 증가한 게 전부 다 CWg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어쩌라고요? CWg인데 어쩌라고요? 자, CWg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 왜 화를 내세요? 아니, 방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자, 금속 내부에 전해량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Wg에 해당하는 무슨 N만큼이 있겠죠, Wg도. 그러니까 요 총 전하량이라는 게 지금 존재를 하는 셈인데 CWg이 들어가서 요거만큼 증가했대. 요거만큼 얘는 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전하량은 사실 같다는 거지. 전하량은 같다. 라는 거니까 뭔가 역수를 취하면 될 것 같은 느낌?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보시면요. 자, 산화수를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화수가 얘가 3대 1이니까 밑에 1대 3이어야지 전해량이 같지 않을까? 라는 일단 직관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직관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 양이온이 두 개가 있거든요. A랑 B 이온이 있는데 같은 전하량에 대해서 변화량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사실 어떤 하나의 금속이었고 얘가 다른 금속이라고 하면요. 요 중간에 있는 애는 섞인 거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그 관점의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산화수가 1대 3인데요.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되거든요. 그래서 A가 3이고요. B가 1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가 얘가 B고요. 얘가 A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건 변화량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보던 변화량은 자, 단위 변화를 써보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그 금속 내부 전하량을 했기 때문에 금속 기준을 써봤거든요. 자, C가 있었어요. 내부에 플러스 2가 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B였죠. 내부에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만큼 반응하기로 했고 얘가 4, 그러니까 B가 4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C는 2만큼 없어져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이게 CWg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내부에 2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3 플러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3대 2이기 때문에 이번엔 A가 3분의 4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2분의 3 하면 똑같이 이만큼 반응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Wg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중간에 3분의 8은 요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비율로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 배운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간격이 있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간격이 있어요. 다시 오면은 그냥 이번엔 평균 전해랑 다 관계없이 그냥 진짜로 내분 관점에서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간격이 지금 1대1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이 지금 CWg에 의해서 반응이 된 건데 얘를 비율 총 1이라고 따져보면요. 1을 2분의 1씩 쪼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 쓰인 게 무슨 원리죠? 자, 내분 쓰였고요.
1이라는 걸 2분의 1, 2분의 1 쪽에서 1대 1을 2분의 1 대 2분의 1이라고 쓰시고요. 2분의 1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2분의 1 W 대 2분의 1 W라고 쓸 수 있죠. 다 앞에 배운 거 다 나온 거예요. 자, 스케일.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지금 앞에서 배운 게 사실 본질이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W g씩 반응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2분의 1 반응했어. 마이너스 1만큼 반응하고요. 어이씨.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2만큼 반응한 거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만큼 반응했더니 요 3분의 8이 2 더하기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반응을 모두 다 알게 됐어요. 됐죠? 선생님 뭐 그렇게 다 구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너무 지금 구한 게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울 와중에 문제 한 켠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9n이라 나와 있거든요. 이 9n이 맨 처음에는 A 이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이온이 있었을 거잖아요. 요거의 이제 합이라는 거죠. B가 4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총 6이었을 거고요. 중간에 한번 3분의 2만큼 반응한 다음에 4분의 3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2만큼 있을 거예요. 다시 여기 와가지고 B 플러스가 6개 있었고요. A3 플러스가 2까지는 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총 9잖아. 지금 여기까지 반응했을 때 여기인 건 알아냈거든요. 9n이 되려면은 A에 원래 1이 더 있어서 3이어야지 9가 되겠죠. 까지 알겠고 요 숫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8n에서 9거든요. 1이 증가했어. 1이 증가했는데 요 변화량에 따르면은 뭐가 1이 증가해야 될까요? A가 증가한 거겠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A가 플러스 1이 되려면요. 플러스 1이 되려면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C 4분의 3W g이라는 걸 알아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Y라는 거는 이제 3W가 있었는데 C가 4분의 3W만큼 반응을 하셔서 4분의 15W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자, C가 2W g일 때잖아요. 그래서 원래 총 9n이 있었다고 하시면요. 마이너스 B가 전부 다 소모됐고 그리고 A가 3분의 2만큼 반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C가 4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은 요 6은 이제 B고요. 요 3분의 2는 A고요. 요 4는 C이기 때문에 총 3분의 19 그리고 N이다 라고 푸시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는 되게 쉬운 걸로 뭔가 배운 거 그대로 비비면서 파티를 벌이면은 오늘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여서 이제는 놀면 돼요. 자, 이제 기출 변형하면서 가봅시다. 자, 이 문제 되게 사골이죠. 너무 많이 봤죠. 어떻게 바꿨을까? 자, 비율로 바꿨어요. 자, 비율로 바꾸면 우리 뭐 생각해? 항상 자, 스케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자, 1대 1이란 거 있어요. 1대 1이니까 아무거나 둬도 상관없다 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가예요. 가에서 1대 3대 4라고 썼잖아요. 요 1이 같을까? 같지. 왜냐면 A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A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 아니면 C잖아요. B이온 아니면 C이온인데 뭔지 할 때 어떻게 할까? 저희 전하량 보존 법칙 쓸 때 전하량 비율 구했잖아요. 앞에서. 얘가 플러스 5라는 거 알죠? 얘가 C 플러스의 그 전하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C 플러스 5개면 플러스 5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가대 다는 C가 3배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선 플러스 15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지금 A2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남은 게 플러스 13이면 되고요. 3대 4 만족할 때 지금 B가 3, C가 1이거든요. 자, 3, 4, 3, 1 이렇게 있을 때 조합을 어떻게 해야 13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3, 4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케일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스케일, 그냥 얘가
얘구나 라는 거에서 다시 출발한 거고 그럼 문제가 끝나게 되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고요. 이 변형 문제 계속 사골로 우릴 거여서 다른 문제도 하나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그 미지수를 달았거든요. 이번에는 B랑 C 전화량을 B랑 C로 이제 가렸어요. 그때도 풀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6에서 11 갔잖아요. 5 증가했거든요. 5가 이번에는 B 플러스로 증가했거든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5B만큼 전화량이 추가가 된 것이고 처음에 A랑 B랑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총 6개고요. 플러스 5B예요. 이때 우리 이번에 또 내분을 써볼 수가 있어요. 그려요. 그린 다음에 전부 다 B인 것처럼 뭔가 할 건데 B가 미지수예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5B라고 한번 찍어보시고요. B가 6개 있으니까 오른쪽에 6B라고 해보시고요. 남은 자리가 얘밖에 없어. 12라고 해보시는 거죠. 했더니 문제에서 B와 C는 서로 다른 3이하의 자연수에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인데 되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B가 3이면은 15, 18 해서 똑같이 풀 수가 있어서 다 날아가게 되고 이제 3, 3 쓰시고 3, 8까지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11에서 24 가는 것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얘가 3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이라는 것까지는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B가 3 플러스였기 때문에 V미리에 대해서 플러스 15니까 총 45 플러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 저희가 B 플러스, 그러니까 B가 이제 3이었죠. 그 다음에 C, C 플러스에 대해서 총 45에서 6 빼면은 총 39고요. 39고 24에서 3 빼니까 총 2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내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죠. 플러스 39라고 쓰시고요. 21일 때 3 플러스인 게 더 클 테니까 플러스 63이라고 쓰시고요. 남은 자리가 21C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C도 3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래서 C가 2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C가 1이고요. 그래서 21 되시겠고 18 그 다음에 24 하면은 이제 3대 4인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죠. 지금 요 큰 게 B 플러스고요. 작은 게 C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4대 3이다 까지는 아셨는데 총 21이잖아요. 총 21, 총 21. 얘가 지금 자 B 플러스 더하기 C 얘가 지금 3대 4거든요. 3대 4인데 우리 스케일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합이 7이야. 근데 원래 21이었어야 돼. 그래서 9대 12 나와서 똑같이 문제 해결되게 되는 거. 이게 출제 구조에 따른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금속인데요. 이거 앞에서 풀었거든요. 똑같이. 자, 6에서 11 갈 때 5 증가하고 B 5 플러스이고 플러스 15이고 내부 하면은 게임 끝나게 되는 거 아시게 되겠고. 다음에는 원래 저 왼쪽 원본 문제는 저 스케일 맞추기에서 푸는 문제였잖아요. 제가 오른쪽에는 이제 전체 양이온수로 바꿨어요. 자, 전체 양이온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량 바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량인데요. 제가 앞에서 풀었던 그 금속 내부 전화량 보존 법칙 이렇게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만 갖고 와서 그 원리 갖고 와서 볼게요. 자, 8n에서 6n 갔을 때 2n만큼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B가 Wg 2분의 1 Wg이에요. 2대 1이라는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건 4n만큼 감소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x는 그냥 12라는 거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과정 후 석출된 a의 총수는 9n이거든요. 그러니까 12에서 a가 처음에 12만큼 있었는데 9만큼 반응해서 다 해서 3 남았다는 거니까 b도 3 남았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렇게 있고 bn 플러스 있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 전화량 보존 법칙 써봐야겠죠.
12-3 하시면요. 9고요. B는 3이니까 따라서 N은 3이다 까지 하시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도 스케일 맞추기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이 문제 그냥 1로 내리고 3분의 2로 내려도 풀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지금 상대값을 1, 2분의 1, 3분의 1 같이 되게 이상하게 주고 있거든요. 이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B는 모두 B이온이 되었고가 하나 있고요. 가능한 B는 모두 B이온이 되었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완전 비문학 문제 같아,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 게임이에요, 화학이. 그러니까 B가 있는데 모두 B이온이 된 게 아니라 가능한 B가 B이온이 된 거니까 금속 B 남을 수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2 플러스가 3N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속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A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A가 A 이온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으면은 B가 남을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자, 가능한 B가 모두 B이온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없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얘도 남을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다시 그죠? 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남아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맞는 숫자를 봐야 돼요. 뭐가 됐든 원래 지금 A2 플러스인 경우에 3N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속 B는 여기 가렸지만 지금 8N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합쳐도 3N만큼 있어야 되고요. 둘 다 합쳐도 8N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대 8을 만족하러 한번 가봅시다. 일단 Bn 플러스 있는 거는 확정이니까 1이라고 했는데 뭔가 3대 8 만족할 만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보면 2분의 3대 3분의 1이면 6분의 9, 6분의 2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8대 3 나오게 돼서 이게 정답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B고요. 이게 A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경우가 사실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하량 보존 법칙 저희가 써야 되니까요. 자, A 이온, 그 다음에 B 몰라 있고, 그 다음에 네모 세모 저희가 써볼 거고요. 네모 세모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는 촬영 감독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A가 있는데 2분의 1만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으면은 B 이온 생성된 거 1 이렇게 될 테니까 N이 1이다 이런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문제인데요. 금속 전하량 그 문제인데 숫자 다 똑같이 줬거든요. 그냥 이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얘 양이온이거든요. 4 증가, 3분의 8 증가, 3분의 4 증가. 자, 양이온 기준 4, 3분의 8, 3분의 4. 자, 이렇게 갔을 때 4, 3분의 4. 자, 양이온 전하량 B 1대 3 나오면 자, B가 1일 거고 A가 3일 거고 그냥 똑같이 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3분의 8 중간중간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금속 마무리 해보고요. 요 앞에서 저 처음에 스텝 1, 2, 3, 4 잡아드렸거든요. 반응성, 꼭 숨겨진 반응성까지 찾으시고 스텝 2의 전하량 보존 법칙을 향해서 흘러가시고 미지수를 풀 때 변화량, 스케일, 내분 잘 쓰시면서 마지막에 봤던 출제 구조까지 한번 복습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